보겠습니다. 소리. 자, 448번부터 하면 되죠, 그죠? 네. 448번 한번 봅시다. 자, 448번. 그 책에 있는 거랑 내가 해줬던 거랑 너무 겹치는 문제는 좀 제하고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448번부터. 얘도 사실 책에 있는데 그래도 해봅시다. fx가 뭐래? x-a의 제곱 플러스 b고요. x의 범위는 0부터 2 사이래요. 맞죠? 이 상태에서 얘 최소값이 얼마다? 3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어디가 꼭지점인지 몰라요. 그죠? 늘 그렇듯. 그러면 꼭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가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가 A일 거고, 맞지? 0, 2가 여기 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 경우 세 가지로 가정을 내리셔야겠죠, 그죠? 자, 요 정도만 알고 기억으로 한번 가봅시다. 기억. 이거 내가 요 유형 문제 풀어줄 때 1번에 이 문제 있었던 거 기억나? 그렇지, 기억 안 나겠지. 1번 이거 맞췄어요. A는 2분의 1이고, A는 2분의 1이면 B는 3이래. 자, A가 2분의 1이면 요 사이에 들어가 있지, 그지? 자, 그럼 표시 한번 해볼게. 아씨, 빨리 이거 사야 되는데. 0, 2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0, 2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0, 2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맞죠? 네. 자, 이 A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야, 두 번째야, 세 번째야. 두 번째 케이스지. 두 번째 케이스지. 자, 두 번째 케이스니까 최소는 무조건 어디서 나와요? A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최소값이 문제에서 얼마나 그랬지? 3이라고 했으면 B가 3이다. 맞아 틀려? 맞는 거죠.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가보자. 니은 A가 2보다 어떻다? 클 때 B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자, 맞나요? A가 2보다 크면 케이스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케이스 1번이죠. 그죠? 케이스 1번이니까 최소값은 어디서 나옵니까? 0에서 나옵니까? 2에서 나옵니까? 2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2-a의 제곱 플러스 b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3이란 얘기겠죠. 자, 이거 이항시키고 전개하면 정확하게 이 모양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납득되셔요? 네. 자, 디귿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뭐다? 2분의 21이다. 자, 디귿이 조금 거지 같아요. 자, a 플러스 b가 2분의 21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그냥 이렇게 표시할게. 최대값이 2분의 21이란 걸. 괜찮지? 자, 그러면 기억에서 요 사이에 있으면 b가 무조건 3이라고 알려줬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a가 2보다 크면 케이스 1번일 경우에, 그지? 어떻게 된다고 알려줬어? b가 이렇게 돼 있다고 알려줬어. 맞지? 자, 그럼 케이스 3번 여기도 해보긴 해봐야겠죠. 그죠? 최대 최소를 논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a가 몇보다? 0보다 작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a가 0보다 작으면 최소는 어디서 나와? 0에서 나와? 2에서 나와? 0에서 나오지? 0 대입하면 a제곱 플러스 b가 얼마다? 3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맞죠? 자, 그럼 b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맞죠? 자, a 플러스 b가 뭔지 요구했으니, 그죠? a가 0보다 작으면 b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a가 0, 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을 쓸 수 있지. 그러니까 a 플러스 b를 뭐라고 쓸 수 있겠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이라고 적을 수 있을 겁니다. 납득되셔요? 자, 두 번째 사이에 있으면 그냥 b가 3이죠. 그죠? 자, a가 0부터 2 사이에 있으면 b가 그냥 3입니다. 맞죠? a 플러스 b가 뭐가 돼? 그냥 a 플러스 3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납득되시죠? 자, 여기다가 범위 적어놓자. a가 0보다 작으면. 자, a가 2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된다고 알고 있어? 우리가 b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이라고 알고 있지?
a 플러스 b 대신에 뭘 쓸 수 있겠어? a 플러스 b 대신에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1을 적을 수 있겠네요. 납득되셔요? 자, 이제 얘네들의 책에서 했던 문제 기억나? 얘네들의 뭘 구하는 거야? 각각의 최대 최소를 구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얘는 최대가 어디서 나와요? 지금 최대 구하고 있지? 얘는 최대가 어디서 나와? 꼭지점 얼마야? 2분의 1이지? 2분의 1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a가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맞지? 그럼 얼마 대입하면 되겠어? 0 대입한 게 최대일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 최대 얼마예요? 3이에요. 자, 여기는요. a 플러스 3이잖아. 얘 최대는 0에서 나와 2에서 나와? 얼마야? 네, 5예요. 자, 이 친구의 최대는 어디서 나옵니까? a가 얼마일 때? 2분의 5일 때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2분의 5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25에서 21 뺀 거니까 4분의 21이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커? 4분의 21이 제일 크지? 얘는 얼마래? 맞아? 틀려? 장난하는 새끼들. 그지? 분모 몇 차이로? 2 차이로 틀렸다는 겁니다. 실제 최대는 4분의 21이라고 써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장난하는 새끼들이죠. 해봤어? 안 해봤어 이거? 책에? 하나 풀었어. 그 말만 안 했으면 굉장히 장하게 봐줄 수 있었는데. 자, 449번 이차함수. 440. 자, 이차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2의 그래프와 y는 2x 마이너스 n이 어떻게 한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뭐에? n의 개수를 fa라 하자. 거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러면 fa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잖아. 맞지? 자, 앞으로 수능 때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물어보는 역량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그래프 그리기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프를 그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수능 때 주구장창 물어보는 능력 중에 하나가 너 문자가 많아졌을 때 뭐가 문자고 뭐가 숫자인지 똑바로 구분할 줄 아니? 이런 능력치를 되게 많이 물어봐. 알겠지? 자, 이 FA라는 요거 일종의 함수죠. 그죠? 요 함수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뭘 문자로 봐야 합니까? 뭘 문자로 봐야 해요? A잖아. A가 문자야. 알겠지? 나머지 무슨 취급해버려야 돼? 상수라고 취급해야 돼. 일단 그러니까 x는 당연히 변수예요. 그죠? 요걸 따지라는 게 아니야. 알겠지? 뭘 상수로 취급해버리라는 거야? n은 상수로 취급해버려. 얘는 뭔지 모르지만 고정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풀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네 두 개 다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못 풀어요. 왜냐면 여러분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내 변수 2개짜리 함수를 다루는 역량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요구하지도 않고요. 오케이? 그냥 못 풀어. 여러분은 변수 2개짜리 함수 본 적 있어? 없지? 왜 없을까? 변수 2개짜리 함수를 좌표 평면에 못 나타내. 그지? 그거 어디 나타내면 좌표 공간에 나타내거든? 좌표 공간에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뭐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뭐 플러스 1 정도로 해볼까? 그냥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하자. 오케이? 너를 fx, y 뭐 이렇게 나타내잖아? 그러면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요런 게 좌표 공간이거든? 요 상에서 요렇게 돼 있는 요런 블랙홀 모양이 나와요. 천이 이렇게 듬뿍 패여 있는 천 모양이 나와요. 너네 그 블랙홀 설명할 때 이렇게 뭐 던져서 막 하는 그런 거 본 적 있어? 그냥 그런 모양이 나와. 아니, 그냥 모양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뭐. 여러분 이런 걸 그릴 수 있겠어?
못 그려요. 못 그리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변수 함수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 않아 결코. 그러면 여기서 A는 문자고 N은 무슨 숫자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주셔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기억으로 가봅시다. F2가 얼마니? 8이야? 하고 물어봤어. 맞아? 자, 그러면 이제 A를 얼마로 고정시키라는 얘기야? 2로 고정을 시켜버리라는 얘기야. 맞지? 2로 고정을 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져? X 옆에다 적게 X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얼마냐? 마이너스 8 맞지? 얘랑 Y는 2X 마이너스 N이랑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N의 개수를 한번 찾아봐 라는 거죠. 납득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이 뭐 해야 돼? 연립하셔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빨리 연립 한번 해보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플러스 N은 0이 되고 판별식이 어떻게 돼? 1 플러스 8 마이너스 N이 0보다 커야 합니다. 맞습니까? N이 될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8이겠네요. 이거 9 빼기 N이잖아. 얘가 0보다 크려면 1, 2, 3, 4, 5, 6, 7, 8 이어야 되고 맞지? 그러니까 기억 맞아 틀려? 맞다라는 거 정도는 판단을 내릴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구체적인 예시는 되게 쉽게 판단 내릴 수 있어. 문제는 뭐야? 추상적인 애들이 짜증나요. 추상적인 애들. 니은 같은 애들. 자, 니은. 요것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x1과 x2가 더 크대. 맞지? 자, 이 상태에서 fx1이랑 fx2랑 크기 비교를 했더니 뭐가 더 크대? fx1이 더 크대. 얘는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해요. 자, 요거 무슨 뜻일까요? 자,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요렇게 있을 때 x1이 한 이쯤 있어. 알겠지? x2는 한 대충 이쯤 있다고 쳐보자. 얘네 둘이 함수값을 비교했더니 항상 어느 쪽이 크대? x2 쪽이 크대. 그러면 얘가 더 위에 찍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근데 x2가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잖아. 맞아? 좀 더 위에 찍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요거를 쭉 이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을까? 요거 뭔 말인지 납득되니? 함수값이 병신 반대로 적었네요. fx1이 크다 그랬죠? 미안. 그럼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니? 미안. 잘못 봤어. 자, 납득되세요? 이게 대표적인 증가 감소를 수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당연히 부등호방에 뒤집히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거 증감소라는 얘기예요. 이건 앞으로도 종종 보게 될 표현이니까 기억해 두십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얘는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맞니? 아닌 건 어떻게 알아? x1이랑 x2가 소수면 소수면? 같은 것까지는 해야지. 아, 그래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극단적인 예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속 편하게 하는 법은 선생님 이거 만약에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죠? 2 알려줬으니까 한 3 정도 집어넣어 볼까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푸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감소가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도 괜찮아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근데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디귿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저걸 어떻게 계산할 거야? 그지? 저걸 계산하는 게 너무 빡셀 겁니다. 맞죠?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는 조금 일반화를 시킬 수 있으면 한번 일반화 시키는 시도 정도는 해보면 좋아. 오케이? 근데 이게 일반화 시키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 첫 번째는 그냥 수식으로 일반화하는 거야. 알겠지? 수식으로 일반화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 그냥 A 건들지 말고 숫자 집어넣지 말고 한번 연립을 해서 판별식을 세워보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납득돼? A에다 숫자 집어넣지 말고 A 그대로 내비 두고 한번 판별식 세워보자.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당연히 x제곱 플러스 그냥 2로 묶고 쓸게. 2
a-1 x 맞죠? 네.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2 플러스 n이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튀어나올 것이고 이 친구의 판별식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빼기 a제곱 플러스 12 마이너스 n이 되겠죠. 자, a제곱 날라가므로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3 마이너스 n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 친구가 0보다 어때야 해요? 커야 해요. 이렇게 되는 n을 찾고 싶은 거잖아. 맞지? 자연수 n의 개수를 찾고 싶은 거잖아. 맞지? 자, 이렇게 일반화를 시켜놨어. 이 다음에 뭘 집어넣어 보는 거야? 숫자를 하나씩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지? 나도 되니? 자, 당연히 뭐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이거 1 집어넣으면 11 되고 그러면 n이 만족시킬 수 있는 n이 몇 개? 10개. a에다가 2 집어넣으면 a에다 2 집어넣으면 9개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3 집어넣으면 점점점 줄어들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a가 예를 들어서 6이 됐어. 6이 됐어. 그럼 얘 얼마 돼? 그치 1 되지. 1-n이 0보다 큰 자연수 n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느 순간부터 다 얼마가 돼? 0,0,0,0,0 튀어나온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셨을까요? 얼마부터? 구체적으로 6부터 6 이후로는 싹 0일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나도 되니? 그럼 얘는 쭉 감소해? 아니죠. 그래서 틀렸어요. 어떻게 봐도 틀렸어. 물론 아까 했던 말도 맞아. A가 소수면 예를 들면 1과 2 사이에 있는 1.5 정도라면 그지?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뭐 1.2 정도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그렇게 봐도 틀렸고 얘는 어떻게 봐도 틀린 거야? 그냥 쭉 키워나가다 보면 A가 이 정도 넘어가면 계속 0 나와요. 그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 이게 좀 더 쉬운 설명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그 다음에 이거 일반화 시키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서 이걸 노리고 낸 건 아닌 것 같은데 할 줄은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거 얘들아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요까지만 들어봐.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게. 이거 그릴 수 있겠니? 너네? 그릴 수 있겠니? 그릴 수 있죠, 선생님. 꼭지점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내 말은 이거야. 얘네들이 어떤 규칙성을 가지면서 움직이는지 파악할 수 있겠니? a가 변하면 꼭지점들이 막 변할 거 아니야. 얘가 중구난방으로 막 변해? 어떻게 변할 것 같아? 여기 옆에다가 그려줄게. y는 마이너스 10이라는 선을 타고 움직일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셔요? 이 위에서 그냥 이렇게 미끄러지고 있는 친구란 뜻이야. 뭔 말인지 이해됐을까? 요거 이용해서 조금 일반화 시킬 수도 있어요. 요것도 가능해요. 뭔 말인지 이해됐을까? 자, 나중에 이것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으면 시도해보세요. 이러면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아무튼 디귿 F0 더하기 F1 더하기 따다다다다다 어디까지? F100까지. 자, 근데 니은에서 힌트를 줬어 안 줬어? 얼마 이후로 싹 0 나온다고? 6 이후로 싹 0 나온다. 그럼 뒤쪽은 계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 필요 없어요. 문제 끝이세요. 그죠? 5까지만 계산하면 돼요. F5까지만 똑바로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계산하기 위한 식을 여기다 내가 적어놨어 안 적어놨어? 적어놨지. 여기다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5 집어넣어서 개수 세기만 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건 니들이 해보세요. 그게 더해서 다시 B가 되는지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자, 나가는 길에 자 410번 450번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이 거리가 얼마다? a다 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y는 2 여기쯤 있겠지. 여기가 x축이야. y는 0이라고 적어놓을게. 여기는 2입니다. 맞죠? 이 거리는 얼마래? 이 거리는 a 플러스 4고요. 납득 되셔요? 자, 그 다음에 y는 6과 만나는 지점은 y는 6과 만나는 이 거리는 뭐래? a 플러스 8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곡선 y는 fx와 직선 y는 m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여기지, 그지? 납득되지? 자, 여기가 m이래. 여기가 m이래. 자, 상수 m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 맞지? 납득되니? 자,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잘 풀었다고 소문이 나겠습니까? 왜? 질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방법이 뭘까요? 자, 첫 번째는 가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풀이는 선생님 까짓 거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놓고 어떻게 잘하면 풀리지 않을까요? 맞아요? 틀려요?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될까? 틀린 말은 아니겠지. 그렇게 해도 어떻게 잘 풀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문제가 뭐야? 문자의 개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계산의 종류도 생각을 해봐. 여기서 요 길이라는 건 결국 뭘 알려준 거야? 그치? 두근의 차 알려준 거지? 두근의 차 공식이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하죠? 루트가 들어가 있는 식이잖아. 그치? 계산이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조금 많이 짜증이 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뭘 쓰면 될까? 뭘 쓰면 될까? 대칭성을 쓰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가운데 꼭지점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여기를 좌표를 뭘로 해볼까? A가 이미 있으니까 B? B라고 해볼까? B로 놓으셔도 되고 알파로 놓으셔도 돼요. 자, 여기가 B야. 오케이? 이거 납득돼? 자, 그러면 당연히 얘네는 싹 다 요 B를 기준으로 대칭입니다. 맞죠?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A가 되는 거야. 맞니?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돼? 2분의 A가 되는 거야. 맞니? 여기까지 납득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요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표시할 수 있을까요? 여기를 B 플러스 2분의 A라고 표시할 수 있지 않을까? 납득되니? 여기는 여기는 B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표시할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뒤에 컴마 0 붙어 있을 거야. 맞지? 뭔 말인지 이거 납득되셔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수식을요 저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쓸 수 있을 것 같냐면 최고차는 그냥 알파라고 두자. 알겠지? 두 근이 뭐랑 뭐야? B 플러스 2분의 A랑 B 마이너스 2분의 A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납득되셔요? 여기까지 납득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이제 여기는 y는 2지, 그지? y는 2지. 납득되니? y는 2니까 요 거리를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2분의 A 플러스 2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납득되셔요? 자, 그러면 요 좌표는 뭘로 표현할 수 있어? B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2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무슨 말인지 납득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져야 합니까? y 값이 얼마가 나와야 합니까? 그렇죠.
한번 대입해볼까요? 대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얘 얼마 돼? 2. 이거 b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2를 x에 대입할 거잖아. b랑 2분의 a가 다 어떻게 돼? 소가 돼요. 5만 남아? 2만 남아요. 자,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요. 이게 소가 되고 어떻게 돼? a 플러스 2만 남습니다. 자, 앞에 최고차항 5만 붙이면 알파 붙이면 아이씨 이렇게 붙이면 좀 그렇다. 2알파 이렇게 붙이자. 오케이? 자, 이게 얼마다? 2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납득되셔요? 네. 자, 두 번째. 당연히 여기는 그러면 뭐가 되겠어? 여기는 좌표가 b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4가 될 거야. 맞아? 네. 요거 납득돼? 자, 그럼 당연히 이거 여기다가 똑같이 또 대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4 알파 곱하기 얼마니? a 플러스 4로 적히겠네요. 이게 얼마여야 돼요? 네, 6이어야 되네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납득이 되셨을까요?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얘랑 연립을 할 수 있어 없어 이제? 있지. 문자 두 개씩 두 개니까 연립할 수 있잖아. 그지? 연립하시면 A랑 알파가 나와요. 답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게 약간 대치동 어드밴 스킬 미리 맛보기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한번 들어봐, 얘들아. 들어봐. 외울 필요 없는 내용이고 여러분 시험에서 써먹을 일 없는 내용이에요. 당분간은. 아시겠죠? 근데 알아둔다고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설명만 한번 해줄게. 알겠지? 너네 대치동 어드밴 스킬 중에서 어드밴 스킬 그런 거 들어봤지? 그지? 대치동 어드밴 스킬 중 혹시 거리고비란 거 알아? 거리고비란 거 들어봤어? 그래, 안 들어봤겠지. 자, 봐봐. 들어만 봐봐.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3차 함수에서 많이 쓰는 스킬이라 그냥 3차 함수야. 2차 함수에서 당연히 쓸 수 있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라고 쳐볼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내가 적당히 델타라는 값을 대입해서 이 값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fx인데 f 델타가 뭔지 알고 싶어.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요 값을 물론 여러분이 선생님 이거 알파 콤마 0 베타 콤마 0 감마 콤마 0이므로 fx가 최고차항은 모르겠으나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x 마이너스 감마로 생겼을 거 아닙니까? 맞죠?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식 세우는 과정을 생략을 하자라고 주장한 어떤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게 거리고비야. 뭐냐면 생각을 해봐. 여기다가 델타를 대입하면 델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지. 이게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거든. 맞지? 여기다 델타를 집어넣으면 뭐야? 델타 마이너스 베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거든. 여기다 델타를 집어넣으면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잖아. 맞지? 그래서 결국 함수값이라는 게 뭐냐면 근에서 요 근들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 거리를 찾아서 곱해버리면 함수값이 튀어 나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 거리곱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저기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들어보세요. 여기서 봐봐. 얘들아 봐봐. 지금 얘랑 길이 차이가 얼마가 나?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지금 요 좌표를 대입한 값을 알고 싶은 거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지금 두 근은 얼추 알아 몰라? 얼추 알아요. 안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일 것 같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2분의 a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2분의 a 플러스 2잖아. 그치?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거리가 2인 거야. 뭔 말인지 납득돼?
그럼 요 근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a 플러스 2라고 표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2차 함수에서도 거리 곱하기 거리를 하시면 답이 함수값이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튀어나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단 앞에 최고차항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붙여야 돼요. 오케이? 자, 최고차항 뭔지 모르겠어요. 알파라고 칩시다. 오케이? 자, 근 표현할 이유 딱히 없어요. 이거 쓸 거면. 자, 그러면 최고차항 알파 붙이고 자, 거리 얼마? 2.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a 플러스 2. 그래서 2 곱하기 a 플러스 2 하면 이게 얼마가 나와야 된다?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잖아, 식. 그죠?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위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4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a 플러스 4죠. 그래서 거리 4랑 a 플러스 4랑 최고차항 알파 곱한 이 친구가 얼마여야 된다? 6이어야 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게 2차 함수에서는 솔직히 별 쓸모가 있어 없어? 크게 없어요. 나도 이걸 적용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나 막 뒤져봤거든. 없어. 이런 극소수 케이스 제외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근데 알아두시면 2학년 때 갑자기 쓸모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이게 두 번째는 그냥 별해야 별해. 이렇게 풀라가 아니라 첫 번째 방법으로 풀 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방법도 있다야. 알겠지? 대치동 암흑의 스킬이라고 있어요. 그런 거. 들어봤겠지. 자, 넘어갈게요. 아무튼 450번은 식 표현 잘 하시면 별다른 엄청난 계산 없이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451번. 451번은 좀 해봅시다. 이차 함수가 문제 수는 되게 적거든. 스텝 3가. 진짜로 이거 16문제인가 15문제밖에 안 돼. 근데 하나하나가 개빡세. 왜? 엔딩이 안 나요. 어? 식 다 써도 엔딩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잘 만든 문제. 자, 도윤아 정신을 차리거라. 눈을 똑바로 뜨시고. 자, 가봅시다. f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가나다를 만족을 시킨대. 자, 한번 보자. fx의 그래프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의 곱이 얼마다? 0이다 라고 하네요. 그죠? 그러면 두 근의 곱이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지? 보자마자 c는 얼마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0이란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납득되시죠? a분의 c가 0이어야 되잖아. 맞지? a가 양수란 말이 있나? 없구나. 아무튼 a분의 c가 0이어야 하므로 c는 0인 게 확정입니다. 맞죠? c는 0이에요. 자, 나 f-2 더하기 f2는 무슨 수? 음수래요. 몰라? 이건 아직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감이 안 옵니다. 맞습니까? 구체적인 값이 주어지면 1차적으로 써먹을 수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중에 좀 같이 써먹어야 써먹어지는 경우가 많지. 자, 다음 넘어보자. 자, 일단 적어는 보자. f2 더하기 f2는 0보다 작다. 다 마이너스 2부터 x1, x2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이런 관계를 가진 x1, x2가 있으면 fx1이 fx2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 x1, x2 나오고 크기 순서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증가나 감소를 알려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더 작은 쪽이 더 크다고 했으므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더 작은 쪽이 크려면 왼쪽, 오른쪽. 왼쪽이겠죠? 감소함수란 얘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뜻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누구 납득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일단 C가 0이고요. A가 안 주어져 있어. 이렇게 생겨 먹었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생겨 먹었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얘네 다를 이용해서 얼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 얼추 유추할 수 있어요. 자, 봐봐. 마이너스 만약에 A가 양수라고 쳐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증가하고 있다고 감소하고 있다고? 감소하고 있다고. 맞지? 그럼 여기 꼭지점 기준으로 꼭지점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 뭐가 바뀌어요? 그쵸? 이차 함수의 증가와 감소가 바뀌어요. 왼쪽에선 감소하고 있지. 오른쪽에선 증가하고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2랑 2가 어디 있다는 거야? 꼭지점 왼쪽 어딘가에 있다는 거야. 그래야 감소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반대로 위로 볼록하게 생겼으면 꼭지점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랑 2가 오른쪽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납득되셔요? 네. 자, 알 수 있는 건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F-2랑 F2 더한 게 얼마래? 0보다는 작대. 맞지? 그럼 한참 왼쪽에 가 있는 건 이건 말이 안 되겠네. 그지? 한 꼭지점 근방 어딘가에 있어야 될 것 같아. 맞니? 자, 두 번째. 얘는 꼭지점 너무 근처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맞지? 더해서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뭐 이거 해석하는 게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그거 설명하는 건 좀 오버한 것 같고. 자, 그럼 기억부터 이제 가보자. 요 정도까지 써놓고 이제 기억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시겠죠? 자, F1이 0보다 어떻다? 작니? 하고 물어봤어. 맞아? 맞아요? 맞을 것 같긴 해. 그지? 직감적으로. 자,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물어보시면 뭐 어쩔 수 없어요. 대입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써먹을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잖아. 그지? 얘 한번 대입해보자. 자, ax제곱 플러스 bx에다가만 대입하면 되겠지. 왜? c는 어차피 0인 거 알아냈으니. 그죠?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뭐가 돼요? 4a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여기다 2 대입하면 뭐가 돼요? 4a 플러스 2b가 되겠죠. 그죠? 더하니까 뭐가 돼요? 8a만 남네. 8a가 0보다 어떻대? 작대. 이 경우는 될 수 있어 없어? 없네요. 아하, 그러면 요 경우겠구나. 그지? 분명히 축보다 어느 쪽에? 오른쪽에 마이너스 2랑 2가 있을 건데, 맞지?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요 정도는 알면 좋겠다, 얘들아. 얘는 반드시 뭘 근으로 가죠? 2차 함수는 0. 나머지 하나는 뭔지 몰라. 그지? 하나가 0이겠다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잖아. C가 0이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반드시 0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0, 이쪽에 0이 있겠지. 그지? 그럼 2는 최소한 한 이쯤 있을 것이고. 맞지? 그럼 그래프만 봐도 0과 2 사이에 1이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1 대입한 값은 양수겠어 음수겠어? 쓸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기억은 맞겠구나라는 사실을 그냥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납득되시죠? 자, 니은 B가 4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합니다. 맞나요? B가 4A보다 작은지 안 작은지 판단을 내릴 근거가 뭐가 있어? 자, 뭐가 있어? 뭐가 있을까요? 대입? 그러니까 뭘 대입할래? 그게 문제야. 어? 뭘 대입할래?
2 대입하면 어떻게 돼? 4a 플러스 2b가 될 텐데 그지? 그러면 b랑 2a 정도만 비교할 수 있지 않나?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4 집어넣으면 돼. 4 집어넣으면 16a 플러스 4b잖아. 맞지? 4요. 약분이 되잖아. 그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4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이 상태로 안 될 것 같으면 x로 한 번만 바꿔보세요.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지 않아? 난 여기도 4 집어넣을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조금 더 근데 4를 대입하면 왜 그래? 눈을 못 뜨겠어. 눈에 뭐가 들어갔어? 근데 4를 대입하면 b랑 4a가 아니라 b랑 마이너스 4a를 비교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4 대입하면 되겠죠. x자리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마이너스 4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16a 마이너스 4b가 0보다 어떤지 큰지 작은지 판단을 내리면 돼. 맞지? 자, 0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 맞아, 커. 왜 크냐고. 왜 큰데? 어? 그래프에서 봐봐. 그래프상에서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2야. x로 따지면 2야. 맞아? 그럼 여기서 이만큼 갔어. 그 다음 그때 뭘 넘어가야 돼? 만약 0보다 작아지려면 요 근을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2야. 맞아? 그럼 이만큼 간다고 여기를 넘어갈 수 있겠어? 불가능하겠죠. 왜? 좌우가 뭐니까? 대칭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길이가 2일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여기만 해도 2인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겨우 2 간다고 얘를 넘어갈 수 있을 리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네, 요걸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잡을 수는 없어. 마이너스 4가 여기 있는지 이건 몰라. 그지? 근데 아무튼 넘어가지는 않겠구나 라는 사실 정도는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렇게 눈으로 찾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면 당연히 16-4b는 양수겠죠? 0일 수 있나? 0일 수도 있겠네. 오케이? 왜? 0인 경우는 여기 마이너스 2가 요 꼭지점으로 가 있는 경우거든. 꼭지점으로 가 있으면 딱히 안 되는 조건이 있나? 없어요. 꼭지점부터는 쭉 감소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b가 4a보다 작다. 맞아? 틀려? 맞네요. 오케이? 자, 디귿. 자, 여기까지 추론해놨으면 이 뒤부터는 할만해. fx는 0에 두 분의 합이 뭐보다?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네. 맞니? 자, 그럼 두 근의 합 여기서 근거계수의 관계 쓰면 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 맞지? 맞지? 이게 마이너스 4보다 커? 하고 물어본 거야. 크거나 같다구나. 크거나 같아? 하고 물어본 거야. 맞아? 자, 양변에 뭐 곱해서 정리해주면 편하겠어? 마이너스 a 곱해서 정리해주면 편하겠죠? 자, 마이너스 a 곱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됩니까? 틀렸죠? 낚시 걸었는데 왜 다 낚여? 부등호 방향 바뀌면 안 돼. 왜? a는 무슨 수야? 음수니까. 뭔 말인지 이해됐지? 납득 되지? a가 음수인데 마이너스 a를 양변에 곱했잖아. 부등호 방향 바뀌면 안 되지. 그지? b가 4a보다 커? 하고 물어봤어. 결과적으로. 어? 아니라 그랬는데. 됐어.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였습니다. 납득 되셔요?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2번.
몇 시니? 95분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모르겠어요. 즐거워서 그런 거겠지? 네. 즐겁지? 네. 즐겁지? 즐겁지? 자, 452번. 나도 안 즐거워. 나도 힘들어 죽겠어. 얘들아. 자, y는 이차함수 y는 fx와 직선 y는 kx 플러스 5와의 서로 다른 두 교점의 x좌표를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fx,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 꼭지점이 fx의 꼭지점이 y는 kx 위에 있대요. 오케이? 자, 나 직선 x는 2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거 여러분 상황 파악이 쉽게 돼요? 안 돼요? 될 리가 없어요. 그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집에서 혼자 공부하셔도 1등급이 나올 겁니다. 충분히. 그죠? 왜냐면 나도 못하거든. 나도 저 조건만 보고는 상황 파악이 안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상황 파악을 위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뭘까? 그래프 한번 그려보는 거야. 아쉽죠? 오케이? 자, KX는 분홍색으로 그릴게. 그렇지? KX는 요 꼭지점 지난다고 했으므로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괜찮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KX 플러스 5는 당연히 얘랑 KX랑 뭐 해요? 평행하겠죠. 네. 그죠? 식선의 방정식 평행 그런 거랑 관계없이 기울기가 똑같은 평행하다는 거 정도는 중학교 때 배우잖아. 맞지? 평행하겠죠. 납득되시죠?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가 그 다음에 요 정도는 하놓고 들어가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뭐다? 베타 컴마 뭐시기일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축이 뭐래? 축이 2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 이래. 맞아? 네. 나도 돼? 자, 여기서 요 정도 지식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기억하십니까? 평행하면 뭐가 똑같다 그랬어 내가? 평행하면 뭐가 똑같아? 그렇지. 그네 합이 일정해요. 걔네가 변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 기억나? 뭔 말인지 이해됐어? 생각해봐. 얘네 둘이 알파랑 베타잖아. 맞지? 얘네 둘의 합도 얼마여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여야 돼. 무슨 말인지 납득되니? 이거 뭔 말인지 납득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쓰는 식은 그냥 써보는 겁니다. fx랑 kx 플러스 5부터 한번 연립을 때려볼게요. 오케이? fx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뭐라고?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맞니? fx를 여러분들 알아먹기 편하게 좀 써줄게.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을게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계산했을 때 ax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k x 플러스 c 마이너스 5는 0이 될 거고요. 맞죠? 자,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k가 뭐가 된다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는 거야. 맞지? 납득됐니? 표창 1이라 그랬니? 줬어요. 그렇군. 계산하기 훨씬 편하겠군. 몰라도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자, a가 1이네요. 그죠? 납득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a가 1이므로 원래 a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잖아. 얘의 꼭지점의 좌표는 뭘로? 꼭지점의 x는 뭘로 표현할 수 있어? 그냥 마이너스 2분의 b로 표현할 수 있겠지, 맞지? 자,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들이박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마이너스 b 플러스 k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 맞지? 대입 한번 해보자.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b 플러스 k 마이너스 2분의 1이 뭐랑 똑같아야 돼? 2a분의 마이너스 b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b랑 똑같아야 해. 납득 되셔요? 네. 원래 fx의 꼭지점 축 찾은 거지. 자,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b 플러스 2분의 1k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자, 얘랑 똑같아야 돼. 마이너스 2분의 b가 어떻게 돼? 소가 돼요. 뭐만 남아? 2분의 1k 마이너스 4분의 1이 얼마야 돼? 0이어야 돼. k는 얼마나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네,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납득 되셨어요? 자, k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요. 구하라고 게 뭐였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구하라고 그랬네. 맞지? 자,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니까 뭘 구하시면 돼요? 두근의 차공식 써서 구하시면 돼요. 맞죠? 그럼 두근의 차공식 한번 써볼까? 두근의 차공식. 오케이? 두근의 차공식 쓰기 전에 이거부터 해보자. 자, 얘가 y는 kx잖아. 맞지? 맞죠? 자, y는 kx니까 얘네 둘의 합이 어떻다고? 일정해야 한다고. 맞지? 그럼 여기가 혹시 여러분 여기를 좌표로 쓸 수 있겠습니까? x좌표를 쓸 수 있겠어요? 로 쓸 수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합이 여기서 합이 뭐였어? 플러스 베타였죠. 그럼 얘네 둘도 더해서 뭐가 나와야 돼? 그래서 그걸 맞춰 쓴 거예요. x좌표를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만 남을 테니.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납득됐어? 자, 얘네가 이제 뭐야? 내가 뭔 말하려고 했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이제 두근의 뭐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두근의 곱 이용하셔도 되고요. 오케이? 두근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근의 곱 한번 이용해 봅시다. 아시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마이너스 b 플러스 k인데 k가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b 플러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얘는 뭐가 됐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b가 됐어요. 맞습니까? 여기는 그럼 뭘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b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 이해되세요? K 마이너스 b 플러스 k인데 k 대신에 2분의 1 집어넣고 여기다 대입한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을 한번 뭐 해볼까요? 곱해볼까요? 왜? 두 근을 알아낸 거잖아. 근각에서의 관계 써먹기 위해서 두 근의 곱 한번 써보자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b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2분의 1 하면 뭐가 나와야 돼? 그냥 c. 얘는 그냥 kx랑 연립한 거야. 그냥 c가 나와야 돼. 맞니? 나도 되니? 네?
이런 식을 하나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네. 되셨죠? 그 다음에 y는 kx위니까 얘가 y는 2분의 1x잖아. 그지? 이 위에 뭐가 있어? 꼭지점이 있다는 사실도 좀 써먹어 줘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b지. 그지? 이 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2분의 b, 뭐라고 쓸 수 있겠어? 마이너스 4분의 b라고도 적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여기 얘를 어디였어? 얘에다가 fx에다가 대입해도 성립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분의 b제곱 플러스 c가 마이너스 4분의 b가 되어야 합니다. 납득되셨어요? 얘랑 뭐 할 수 있어? 연립하면 b랑 c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b랑 c를 구하셨으면 k도 알고 있으므로 이제 그냥 계산을 하면 두 분의 차공식 쓰면 충분히 답을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뭐가 이해가 안 돼? 근데 저 두 개를 연립하면은 네. 아무것도 안 남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가? 그러네. 똑같은 식이네. 짜증나. 짜증나. 잠깐만. 그럼 이거 써야겠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곰 말고 차 씁시다. 이게 낫겠네. 좀 하기 싫긴 한데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b고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2분의 1이지. 맞지? 두 분의 차가 얼마로 고정이야? 2분의 1로 고정이네. 이거 쓰자 그냥. 오케이? 두 분의 차가 2분의 1이니까 요 kx랑 뭐였지? kx랑 얘랑 연립해서 나온 요 두 근의 차가 뭐여야 돼? 2분의 1이어야 돼. 그래서 짜증나. 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k 대신 2분의 1 씁시다. 2분의 1 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에 a 아니지 1이지. 자, 두 근의 차가 얼마다? 2분의 1이어야 한다. 이거 이용해서 풀면 얼추 나오겠네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아시겠죠? 너무 계산이 복잡해. 근데 이거 왜 냈는지 잘 모르겠어. 453번은 좀 깔끔하게 풀 수 있는데. 자, 넘어갈게요. 453번은 진짜 뇌가 눕는 느낌. 네. 453번하고 잠깐 쉴까? 잠깐 쉬자. 453번은 좀 괜찮은 문제예요. 계산도 금방 끝나고 원리만 좀 복잡하고. 자, 이렇게 찍어서 맞았다.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이차함수 y는 fx가 있대. 맞지? 얘가 뭐랑 뭘 지난대? 3,0과 k,0을 지난대. 맞지? 네. 여기가 3이고 여기가 k래. 이 상태에서 fx의 꼭지점이 c인데요. 자, 여기를 지나는 요런 직선을 그었어요. 맞죠? 그리고 얘랑 평행한 직선을 여기다 이렇게 그었어요. 맞습니까? 자, 그랬더니 AED가 여기서 이렇게 손에 발을 꽂은 거지. 그지? 네. AED면 얘네요.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일 때? 12일 때 삼각형 ADB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자, 이 넓이가 12입니다. 자, 그러면 평행이 나왔어. 평행한 직선이 나왔어. 왠지 뭘 써야 될 것 같아? 그렇지, 합이 일정하다는 걸 써야 될 것 같지 않아? 그지?
자 여기가 K고 여기가 3이야. 여긴 얼마야? 2분의 그치 K 플러스 3 또는 3 플러스 K 뭐 어떻게 쓰셔도 상관없겠죠. 그죠? 얘네는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3 그냥 한 번에 적을게. 2분의 K 플러스 9겠네요. 납득 되셔요? 예. 그럼 얘네도 두 근의 합이 얼마여야 해요? K 플러스 9. 그럼 여기가 바로 표현이 됩니다. 뭐라고? 2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9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납득 되셔요? 네. 괜찮으셔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저희가 열심히 y좌표를 표현을 해가지고요, 그죠? 열심히 y좌표를 표현을 열심히 해가지고요, 요 넓이가 12라는 사실을 이용해 먹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푸셔도 푸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오케이? 납득 되셔요? 근데요, 요 정도 도형의 성질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요 노란 삼각형이거든, 맞니? 얘네 둘은 뭘 공유해요? 저 두 삼각형은 핑크색 삼각형과 노란색 삼각형은 그렇지 높이를 공유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그럼 뭐만 알면 돼? 네. 그렇지 밑변에 B만 알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밑변을 한번 구해봅시다. 요 밑변 아시겠죠? 여기 x좌표가 2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9지 맞지? 그러면 3에서 이거 빼버리면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길이가 나오겠지. 길이가 어떻게 돼 그러면? 3에서 얘를 빼면 2분의 k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네. 납득 되셔요? 네.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는 뭐가 돼요? K 길이가 k 마이너스 3이지. 24. 얘랑 얘 몇 배 차이? 2배 차. 넓이도 몇 배? 2배. 왜? 높이를 공유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물론 이걸 열심히 계산하셔서 구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내가 보기에 의도는 요겁니다. 자, 요게 그리고 요거는 한번 봐놓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요 문제는 한번 봐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게 너네 고1 3월 모의고사의 2차 함수 파트에서 요거랑 유사한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됐어요. 28번인가? 아무도 모르나. 니들이 봤던 시험이잖아. 쓴 사람은 그게 없어요. 안 건드려가지고. 그래? 18번인가 내가 번호까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런 거랑 유사한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 물론 그거는 도형의 성질이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하는데 저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요 문제는 풀이가 깔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찍는데 해보겠습니다. 맞음. 답이 24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잠깐만 한 10분만 쉬었다가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나 이거 뭔가 이거 2배일 것